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염화 채널입니다. 만약 나의 남편 혹은 내가 다음 질문에 해당한다면 꼭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위험한 시기를 버티는 과정을 알고 가시길 기대합니다. 퇴근길 집 앞 주차장에서 회사에서 퇴근한 남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시동을 끄고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길게 담배를 태우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노래 한 곡이 다 끝날 때까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집이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벗어나 다시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라는 역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자신한테 허락된 유일한 일탈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짧은 휴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억눌린 본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튀어나가서 외도라는 위험한 일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중년 남성 특유의 상실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 질문 5개에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집에 다 왔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기 싫어서 10분 정도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다. 두 번째 질문은 별거 아닌 일, 반찬 투정이라든지 리모컨 이런 거에 갑자기 훅 하고 화를 냈다가 좀 지난 뒤에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가 밀려온다. 3번 TV 채널을 1번부터 100 몇십 번까지 계속 돌리지만 정작 보고 싶은 건 하나도 없다. 그냥 켜놓고 멍하니 습관적으로 리모컨만 움직이며 시간을 죽인다. 4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등이나 목 뒤가 뻣뻣하게 굳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신경성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5번 술을 마시고 잠드는데도 꼭 서너 시만 되면 눈이 한번 딱 떠지고 이런저런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을 잘 못 자는 날들이 있다. 만약 이 질문에 3가지 이상 그렇다 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가면 우울증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가면은 우울하다는 감정 대신 화를 내거나 일탈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라는 내 감정과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걸 우울증이라고 생각조차 못할 때 난 이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각하냐고요? 여러분, 파상풍이라는 병 들어보셨죠? 옛날 드라마에서 공사장의 작은 못 하나에 찔린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내용인데 혹시 아시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던 걸로 나옵니다. 겨우 못 하나 찔렸는데 죽는다고? 네, 죽었습니다. 남자의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상처 같지만 그 가면 안에 어떤 괴물이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화라는 가면을 쓰면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일탈이라는 가면을 쓰면 외도가 될 테니까요. 공감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엉뚱한 짓,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책임진다 라는 위험 있는 남자의 가면을 쓰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니까요. 어때요? 심각하나요? 그렇죠?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저 질문의 답들요. 주차장하고 사랑에 빠지는 나, 집보다 주차장을 좋아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집이 싫은 거죠. 왜냐고요? 나의 뇌는 집을 노동의 연속으로 보는 겁니다. 쉬고 싶은데 쉰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정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다시 노동을 한다라는 생각이 뇌에서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들어가기 싫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쉽게 회피 행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니 안 하는 거죠. 가기 싫으니 안 가는 겁니다. 특히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로 숨으려는 회피형 대체 기제가 작동하는데 집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돼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욱 하고 화를 냈다가 5분 뒤에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전 많았습니다. 많이 싸우죠. 심지어
잠깐 의자에 앉아있을 때 왜 씻지도 않고 거기 앉아있어? 이런 일상적인 말에도 나는 앉아서 쉬지도 못하나? 라고 짜증을 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견뎌야 한 적도 있고, 뉴스를 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견, 경제적 이견이 요 한마디에 리모컨을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리고 후회를 하죠. 별일 아닌데 그러고 말입니다. 사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회를 하느냐의 얘기인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가면 우울증 증상입니다. 남자의 뇌는 우울함을 그대로 느끼는 걸 약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감정인 분노로 바꿔서 표출을 해요. 여성의 우울증은 늘 슬픔이나 눈물로 오지만 남성의 우울증은 분노나 짜증으로 옵니다. 내면의 우울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만만한 대상, 리모컨이나 어떻게 보면 가족도 포함되겠죠. 이 대상에게 화를 내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TV 채널을 막 돌렸는데 정작 보고 싶은 건 하나도 없다. 유튜브 막 보는데 정작 보고 싶은 건 하나도 없다. 그냥 켜놓고 멍하니 시간만 죽인다. 이건 뇌의 보상 회로가 고장난 무쾌감증이라는 상태입니다. 쾌감이 없는 거죠. 무엇을 봐도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니 습관적으로 채널만 돌리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뇌를 마취시키는 겁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할 때 보는 핵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 취미라든지 TV 시청, 영화 보는 거, 이런 데서 아무런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입니다. 도파민 회로가 고장나서 재미는 없는데 습관적으로 자극만 찾는 채널 서핑 행동을 반복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등이나 목 뒤가 뻣뻣하게 굳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신경성입니다 라는 말만 하는 증상. 이건 말로 배출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근육과 내장을 공격하는 신체화 장애 증상입니다. 마음이 우는데 눈물이 잘 안 나오니, 사실 잘 안 나온다기보다 울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은 쪽팔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이 대신 울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화병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근육 긴장, 소화불량, 두통 이런 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5번째 질문. 새벽 3시, 4시만 되면 눈이 딱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생리적 증상인 조조각성입니다. 수면을 관장하는 세로토닌 수치가 바닥나서 뇌가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강제로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반 불면증은 잠들기 힘든 거예요. 우울증성 불면증은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뇌의 세로토닌, 이 수면 조절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수치가 떨어져서 수면 리듬이 깨지는 아주 전형적인 생물학적 우울증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깊숙이 박혀버린 이 상실감과 우울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무조건 참는 건 답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섣불리 터뜨리면 사고가 됩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무너진 중년의 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5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감각 차단입니다. 흔히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과열된 뇌를 식히기 위한 생존 본능이죠. 하루에 딱 30분 정도, 차 아니어도 좋고 베란다 구석이어도 좋습니다. 방이 있으신 여유로운 분이시면 자기 방도 좋겠죠. 스마트폰도 끄고 가족의 말소리도 차단하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침묵을 확보하세요. 뇌에게 지금은 아무런 정보도 처리할 필요가 없는 휴식 시간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합니다. 이게 핸드폰을 켜고 있으면 휴식이 안 됩니다. 거기서 또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나의 이 상황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듣게 되니까요. 핸드폰도 없어야 명확히 뇌는 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느려지면 재부팅을 하듯 외부 자극을 끊고 가만히 있어야만 우리 뇌는 비로소 쌓인 감정의 쓰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30분간의 멍 때리기.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가장 적극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멍청 비용 지출하기입니다. 이건 여성분의 갱년기 치료법에도 있는 얘기예요. 소비하기요. 평생 가장 혹은 아내로서 가성비만 따지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써본 기억이 희미하실 거예요. 그 억눌린 통제감이 우울증의 먹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로지 딱 나를 위해 쓸모없는 물건을 사시는 겁니다. 비싼 낚싯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맥주를 사든 예쁜 쓰레기를 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 쾌락을 위해 낭비했다는 그 마음이 역설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요즘 한참 뜨는 위스키, 브랜드 등 고급술을 사는 취미, 허락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어쩌면 살기 위해 생기는 본능적 치료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경쟁하면서 사지는 마세요. 그건 치료가 안 됩니다. 그 경쟁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딱 나만 좋아하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런 걸 나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UCLA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내뱉는 순간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스스로 나에게 들리게 밖으로 언어로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술 마시고 소리 지르듯이 내지르는 건 배설이지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덤덤하게 혼잣말 하듯 뱉으시는 겁니다. 아, 지금 나 쪽팔리네. 아, 지금 나 서럽네. 아, 나 지금 슬퍼. 모호했던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감정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나 지금 무시당해서 너무 화가 나 라고 입 밖으로 자신의 증상을 명명하는 행위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요. 한번 해보세요. 저 몇 번 해봤는데 효과 의외로 큽니다. 싸울 걸 덜 싸우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거 재밌습니다. 킹콩 자세 취하기입니다. 킹콩 어떻게 하죠? 양팔을 쫙 벌리죠. 그 자세입니다. 마음이 쭈그러들면 몸도 구부정해집니다. 반대로 몸을 펴면 호르몬이 바뀝니다.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혹시 내 방이 있으면 내 방, 어디든 양발을 쫙 벌리고 가슴을 펴는 행동을 해보시는 겁니다. 마치 킹콩처럼요. 딱 2분 정도 이 자세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떨어지고 자신감을 만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을 속여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거대한 킹콩처럼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몸으로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절하기입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예스를 강요받으며 살아왔죠. 일주일 동안 몇 번이라도 가족의, 친구의, 아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 보십시오. 거창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말에 마트 가자는 아내의 말, 아니 이번 주는 나 좀 쉴게 라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무너진 나의 영역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알죠? 쉽지 않습니다. 마트 가자는 말에 너 혼자 갔다 와 그러면 괴롭겠죠. 일주일 내내. 하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십시오. 내가 요즘 우울해.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싫어서, 이 한마디를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죠.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서 이 방법을 쓰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냥 밝히세요. 여자에게 갱년기가 있듯 남자에게도 호르몬이 바뀌는 시기가 있고 지금이 그 시기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난 앞으로 이렇게 나를 치료해보고 싶어 라고 밝히고 떳떳하게 자신의 몸과 마주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퇴근길 주차장에서는 한숨 대신 오늘 참 고생했다. 그리고 나 지금 조금 외롭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여마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마음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